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금요일 저녁에 국임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을 해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주 그냥 딜할 발광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러고 싶어서 관저를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겠죠? 기레기들은 일제히 속보라는 타이틀을 걸며 뭐 대단한 일이라도 난 것 마냥 기사들을 내보내고 3시간 30분이 지난 밤 10시쯤 되니까 또다시 속보 타이틀을 걸면서 만찬이 종료됐다고 윤석열의 노예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저렇게 해야만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인가 싶은 측은지심마저 생깁니다. 이날 만찬 자리에는 국임당의 정진석과 주호영, 김석기 그리고 비대위원과 대변인단이 참석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리고 김건희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안가에서 이제 대놓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한심한 작태가 무슨 속보거리이고 무슨 기사거리인지 국민 분노만 더 키우는 듯합니다. 국민은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이태원 참사로 158명이나 희생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짓거리들을 벌이는 것인지.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만찬을 하면서 최근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개관 이후에 대책 논의와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술 처마시면서 희생자들을 논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노설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대통령실과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정말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얻는 것이 많아야 특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저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한 대책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이 발동이 됩니다. 말로는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지요. 어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노류영 씨의 어머니가 CBS 박지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장례식에 화환을 보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문구는 전혀 없었다. 자기 이름만 대문짝만하게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해서 왔다. 미치는 줄 알았다. 이게 국민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아니지 않냐. 우리가 자기 이름을 몰라서 우리한테 이름 가르쳐 주려고 보낸 거 아니지 않냐. 그 화환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는 다 뜯어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분노스러웠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윤석열 정부 그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놈 없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모여서 저렇듯 만찬이나 하면서 작당 모임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지요. 박근혜가 자식이 있었다라면 세월호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윤석열이 자식이 있었다라면 지금처럼 저런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행동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리더는 그래서 바탕이 중요하고 근본이 중요합니다. 서민의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가 어찌 서민의 고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제 윤석열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을 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서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지역별 운송 거부, 운송 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충격이죠. 윤석열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검사 본능에만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입장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페이스북 글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지금 이게 2022년 게다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글이냐.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노동자가 사측과의 협상을 위해 취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다. 윤석열이 아무리 기업 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도 노골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에게는 자유를 외치면서 노조에 대한 혐오는 감추지 않는다. 파업은 불법, 엄중처벌을 이야기하면서 파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질 않는다.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는 노동자는 없는 거냐?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역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민 좀 그만 괴롭혀라.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윤석열이 내놓은 답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말했다. 윤석열에게 묻는다. 화물연대와 안전 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뭐 했냐?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가 아니라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품목 확대는 논의 못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밖에 없었다. 게다가 화주의 책임을 면하는 계약안까지 덧붙여서 통보를 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협상에 임했던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임기 시작 6개월밖에 안 된 정부인데 하는 일마다 모양새가 참 낡았다. 노동자들을 극한 투쟁으로 내몰고 공권력으로 탄압해온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 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잘못이라면 그저 정부를 믿었던 것뿐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일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대통령의 하루하루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민 괴롭히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라며 강하게 윤석열을 후려쳤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나 이정미 대표의 말처럼 윤석열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국민은 공통적으로 윤석열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숫은 밟아 나가야겠지요. 미국에서는 무능도 탄핵사유라고 조 전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